네, 안녕하세요. 개발자 테드입니다. 네, 이제 오늘로써 벌써 몇 회인가요? 21회, 21번째 방송입니다. 얘는 이제 끝났죠? 그래서 이제 최근 몇 주간에 보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라고 할까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이제 지난번에 한번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통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났더니 이제 좀 언어별로도 좀 이제 얘기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지금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PHP 했었고, 그 다음에 자바 했었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했었고, 이제 파이썬 차례가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하는 시간을 더 이제 가져볼 건데, 사실 이렇게 언어 얘기만 계속 하니까 약간 좀 뭐랄까, 좀 계속 비슷한 얘기 하게 되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하고 이제 좀 뭐랄까, 다른 쪽 얘기도 좀 섞어가면서 계속 좀 이어가 볼까 하고요.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이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채팅창이 채팅창을 하고요. 네.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제 언어들 순서는 뭐 지극히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꼭 호감 순위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언어, 말하고 얘기하고 싶은 언어들 순서로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직접 회사에서 뭐 이렇게 일로서 접했던 언어들이 이제 일단 먼저인 거고, 거기서도 이제 순서는 뭐 보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PHP는 뭐 맨 처음 접했던 언어라서 뭐 이런 식의 이유로 이제 이렇게 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파이썬의 순서가 됐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파이썬. 네,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다른 언어들처럼 프로그래밍 언어죠. 네,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그 지난주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자바스크립트는 사실 그냥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그냥 웹, 그러니까 HTML에 섞여 들어가서만 하던 애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범용성을 갖춰서 이게 웹 개발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된 거죠.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느 정도의 범용적인 뭐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여기저기 쓸 수 있는. 이제 파이썬은 사실 이제 보면 약간 제가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뭐랄까 그 인상이 되게 좀 그 뭐라 그러죠? 처음부터 좀 좋았어요. 시작하기 전부터.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옛날부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뭐 회사를 이제 약 한 십몇 년 전부터 이제 회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뭐 이제 여러 이렇게 언어들 가지고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언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뭐 이렇게 이제 선 후배님들하고 같이 뭔가 이제 일을 하면서 뭐 언어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PHP 개발할 때, 뭐 PHP 언어가 되게 좋아 이런 개발자 그냥 별로 없었어요. 그냥 아유 PHP 뭐 돼 있으니까 하는 거지 뭐 약간 이런 쪽. 자바도 마찬가지였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조금 이제 좀 독특한 경우고, 왜냐면 프론트엔드, 백엔드 뭐 다 하는 거니까 독특한 경우고, 뭐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근데 그게 언어가 되게 좋아 막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그닥 많지 않았어요. 근데 유독 희한하게 파이썬은 이 파이썬을 주력 언어로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충성도가 높더라고요. 굉장히 충성도가 높아요. 예전에 어떤 분은 이제 원래 파이썬을 주로 이제 사용하시던 분이었는데 자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매일같이 자바를 씹는 거예요. 막 자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막 해서 파이썬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막 그런 적도 있었고, 심지어는 제 여기 지금 이제 이게 최근이 아니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에 들어와서도 이제 처음에 이게 첫 프로젝트가 이제 PHP로 됐었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한 개발자 친구가 들어왔죠. 그 친구가 또 들어와갖고 이제 또 장고, 그러니까 이제 파이썬 하면은 웹 프레임워크 이제 장고가 유명해요. 장고 예찬론을 막 펼치면서 결국은 장고로 다 갈아엎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게 단순히 자기가 이렇게 이제 편한 언어라서를 좀 넘어서는 뭔가 이런 충성도가 있더라고요, 파이썬.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에 대해서도 이제 좀 얘기 진행해 보면서 한번 이렇게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파이썬은 보면 뭐 이렇게 그런 이거 뭐 제가 구글이나 이런데 뭐 다녀본 건 아니라서 뭐 이게 확신 있게 뭐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구글에서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할 때, 뭔가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할 때, 뭘 갖고 만들까를 선택할 때, 그 파이썬을 선택하는 어떤 비중이 상당히 높대요. 지금 현재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구글에서 굉장히 좀 그 좋아하는, 애정하는 이제 언어라고 이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지금 이제 파이썬 바라는 말 좀 그런가요? 파이썬을 이제 좋아하는 개발자분들이 대부분 지금 이제 상당수가 이제 그 제 이전 회사 다닐 때 있었던 카이스트 출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카이스트 그 학교 자체에서 이제 처음에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장려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시작하게 되는 그게 이제 파이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이썬들을 많이는 쓴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로로몰이라는 뭐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이커머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파이썬 장고로 만들었어요. 웹 서비스잖아요. 이게 그 쇼핑몰이 웹 서비스인데 그 이제 장고가 대표적인 그 웹 서비스 프레임워크이죠.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장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장고를 한 몇 년 써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케이스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코드 배틀 같은 거는 좀 고유의 특성이 있어요. 뭐 이렇게 소켓 통신을 해야 되고 뭐 이건 좀 이제 어려운 말들인데 뭔가 좀 그만의 이렇게 특성이 있어서 Node.js를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거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이제 어디 가서 제가 뭐 정통 웹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 어디 뭐 이렇게 누가 부탁을 해서 뭐 낚시터 지아코님 안녕하세요. 네. 녹방이 녹화 방송 얘기하는 거죠? 저 이거 지금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자, 이제 정통 웹 서비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무슨 뭐 회원 가입을 해서 뭐 글을 쓰면 게시판에 뭐 글 같은 게 올라가기도 하고 뭐 운영자가 뭔가 이렇게 만들어 갖고 하면 홈화면 같은데 뭐 나오고 뭐 이런 정통 웹 서비스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일이 있다면 어디 홈페이지, 뭐 회사 홈페이지 같은 것도 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만들 일이 있다면 저는 아마 이제는 별 고민 없이 파이썬 장고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파이썬 이제 요 이미지가 이 파이썬 단어 뜻이 뭐 약간 그 뱀 그거 좀 관련이 있대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요게 좀 뱀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로고를 만들었더라고요. 네, 낚시터 지아코님. 형 D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 DI면은 지금 그러니까 동적 변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캐스팅? DI가 디펜던시 인젝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말을 좀 못 알아듣겠습니다. 상큼과 은큼님, UI UX 과정 학원에서 배우다가 자바스크립트 예제 풀다 끝났는데 1도 못 써먹네요. 6개월 달리고 어성세요. 네. 학원도 학원이지만, 그 이제 어쨌거나 저는 뭐 이전부터도 계속 요런 쪽 얘기가 나오면 항상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뭔가 주도적으로 이제 이게 뭐가 됐건, 그게 그 돈을 벌 수 있는 거건 아니건, 뭐 간단한 거건, 그냥 만들어 보는 거. 생각한 걸 만들어 보는 거가 사실 제일 좀 뭔가 이렇게 흥미 유도, 그러니까 이제 뭔가 모티베이션, 이렇게 좀 자극하는 측면에서도 좋고 그리고 이제 그럴 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따라하기 있잖아요. 교재 중에 이렇게 쉽게 되어 있는 거 따라하기 뭐 그런 걸 해서 만들어 갖고 내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 요게 사실 처음에 그 접근하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방송에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이제 통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파이썬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히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정리된 내용이 이제 얘네거든요. 요거를 이제 한번 다시 좀 복습을 해보면 그 문법이 쉽고 간결해서 프로그래밍 입문 시 많이 추천되는 언어다. 문법이 쉽고 간결해서 프로그래밍 입문 시 많이 추천되는 언어. 요거 좀 이따가 이제 파이썬으로 뭐 좀 이렇게 간단하게 코딩도 좀 해볼 건데요. 이게 무슨 뭐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뭐 쉽고 간결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파이썬이 확실히
좀 몇 가지 이렇게 특징을 딱 부여해서 다른 언어랑은 좀 다르게, 좀 더 간결하게 뭐 이게 좀 돼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사실 뭐 이게 또 이렇게 딱 코드를 짜놓고 보면 어차피 그 되게 긴 코드, 길어지고 나면 뭐 이거나 저거나 뭐 다 이렇게 좀 보기 좀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적당한 사이즈의 코드에서는 사실 파이썬이 되게 좀 보기 읽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지금 뭔가 인터넷이 네. 그리고 이제 그 파이썬으로는 뭐 이런저런 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데, 웹 개발 많이 하죠. 요즘은 사실 웹 개발이 좀 많아요. 웹 개발, 앱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좀 니즈가 많죠. 그래서 이제 웹 개발 프레임워크로 이제 장고라는 애하고 이제 플라스크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고라는 게 좀 더 막 뭔가 해주는 게 많은 거, 해주는 게 많은 대신 공부해야 될 게 많은 거. 플라스크는 그거보다는 좀 덜한 거, 가볍게 돼 있어서 금방 뭔가 이렇게 이제 만들고 시도는 할 수 있는데 장고만큼 뭐가 많지는 않아. 뭐 그런 좀 차이가 있죠. 이렇게 이제 프레임워크들이 있어요. 이 프레임워크가 뭔지 혹시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 방송에 프레임워크 관련해서 이제 얘기 많이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봐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사실 파이썬이 지금 좋은 이유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요쪽이 좀 큰데,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그래밍의 세상은 사실 이 오픈이라는 패러다임이 딱 지배를 하면서 뭔가 진짜 급격하게 발전을 했는데, 뭘 만들어 갖고 사람들이 막 올려놓고 그걸 같이 쓰고 그러다 보면 더 좋은 게 또 나오고 막 응용해서 뭐가 또 나오고 또 오픈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 지난 그 기술 트렌드 쪽 얘기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이제 라이센스가 있는데 오프라인 세계처럼 뭐 쓰지 마 뭐 이런 식의 라이센스가 아니라, 뭐 이게 그 3단계로 나뉘어갖고 어떤 거는 뭐 쓰시긴 쓰시는데 쓰실 거면 당신들 코드도 다 오픈하셔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이제 오케이 그러면 우리 거 썼다고 그냥 기재만 잘 해놓으셔 뭐 이런 식의 이런 라이센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게 이제 그 진입장벽이 이렇게 막 높지 않은 거죠. 잘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에 보면 데이터 분석 쪽 라이브러리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뭔가 통계 쪽 라이브러리도 좋은 게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사람들이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정리하면 언어 자체 그 문법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뭐 좋은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작은 부분들이 나비 효과가 돼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로 많이 들어와서 뭔가 많이 만들어서 오픈을 하니까 좋은 게 점점 많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머신러닝 기계학습 쪽 하시는 분들은 뭐 다들 알 법한 텐서플로우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거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건데 되게 유명한 건데, 얘가 또 이제 파이썬으로 만들어져 있죠. 네. 네.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하면, 네. 프로그래밍을 한 후에 이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실행을 하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한 줄씩 읽어서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간결하다. 이 얘기는 이렇게 써놨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통으로 얘기를 할 때 이제 C++ 이런 자바 뭐 이런 애들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컴파일 언어가 있고 인터프리터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 언어는 뭔가 프로그램을 쫙 짜놨으면 그걸 통으로 뭔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컴퓨터가 알아먹는 어떤 형태로 싹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한꺼번에 이제 실행시키는 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컴파일이라는 과정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좀 뭔가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될 때도 있고 뭐 그렇기도 한데, 그리고 이제 뭔가 그 조금 바꿔갖고 뭐 이게 바로바로 실행하고 싶을 때 그게 되게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되게 사이즈가 크게 만들어 놨는데 되게 뭐가 많은 거예요. 많은데 여기 한 부분 바꿨어. 그래도 얘를 실행시키려면 얘를 통으로 뭔가 이렇게 기계가 해석해 놓은 방향으로 이렇게 딱 해석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라는 거는 뭐냐면, 딱 프로그램을 그냥 짜진 그 순간에는 뭔가 이거를 뭐 변환을 뭐 통으로 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 근데 그 인터프리터라는 애가 딱 실행하는 그 순간에, 실행하는 그 타이밍에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컴퓨터한테 이제 보내는 거죠. 야,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서 한 줄 한 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전체를 다 이게 컴파일하는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게 크게 필요 없이 그냥 바로바로 이제 뭔가 이렇게 이거 수정해서 바로 실행해 볼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게 되게 편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인터프리터 언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요게 지난번 방송 때 했었던 얘기고 오늘은 여기에 이제 조금 더 파이썬이 어떻게 태어났냐 요거에 하고 이제 철학하고 요거 조금 더 얘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좀 바로 코딩을 좀 해볼 거예요. 예, 코딩이 뭐 이렇게 되게 대단한 걸 할 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그 이제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이 개발에 뭔가 이렇게 이제 진입할 수 있게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라서 그 프로그래밍이 대체 이제 뭘 하는 거다를 뭐 완전히 이해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요렇게 저렇게 하면서 좀 감만 좀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파이썬이 어떻게 태어났냐. 그래서 한번 지난번에 이렇게 자바 때 이렇게 육하원칙에 맞춰서 해봤더니 뭔가 정리가 좀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파이썬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파이썬 누가 만들었냐? 이제 네덜란드의 이제 프로그래머 귀도반 로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언제 만들었냐? 1989년에 이제 크리스마스 주중에 남들 다 놀 때 왜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1991년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약 한 2년 정도 이제 했네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만들었냐? 자기가 이제 다니던 연구소 문이 이제 열려 있었던 거죠. 크리스마스 주중인데. 그래서 이제 뭘 만들었냐? 당연히 파이썬인데 여기서도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뭔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든다는 거는 그거에 어떤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해야지라는 문법이라는 걸 이렇게 정하고 결국은 뭔가 이렇게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어떤 결과물을 어떻게 해석을 시켜갖고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애. 그 해석기가 중요한 애거든요. 그 해석기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는 건데 걔가 이제 뭐 종류들이 여러 개 있어요. C로 만든 해석기, 그래서 C 파이썬 뭐 이런 게 있고 자바로 만든 게 이제 자이썬 뭐 이런 게 있고 뭐 별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가장 처음 만들었던 거는 어디 이렇게 뒤져봐도 뭐 C 파이썬이다라고 나와 있는 데는 없던데 아마도 C 파이썬이었겠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파이썬 해석기는 보통 이제 C 파이썬을 많이 쓴다고 알고 있어요. 네, 상큼과 은큼님 웹 퍼블리싱으로 홈페이지 블라켓으로 따라 만드는데 반응형 만드는데 딥으로 안 하고 테이블 써서 폼 만들더라고. 네, 이건 이제 HTML의 어떤 그 스타일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 요 부분은 이제, 요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제가 또 HTML 부분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낚시터 지아코님, WSGI하고 주니콘하고 중에 테드님의 선택인데 저는 주니콘을 썼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쉽고 간결하게.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파이썬이 만들어지기 전에 뭔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뭐 이렇게 난립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뭐 C, C++, 자바 뭐 이런 애들이 막 이렇게 이제 있었겠죠. 요 시대에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다른 언어들과는 다른 좀 뭐 그런 언어를 만들어 보자 하고 해서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추구했던 거는 쉽고 간결하게. 좀 이따가 이제 파이썬의 철학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인터프리터 방식인 거고, 그러면서 이제 객체 지향적은 포기할 수 없었겠죠. 네. 객체 지향적이면서 동적 타이핑까지 되도록. 네. 요렇게 이제 동적 타이핑은 뭐냐면, 요게 이제 그 지난 방송 때 잠깐 또 이제 소개했던 게 이제 자료 구조에 대해서, 자료 구조하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몇 회였더라? 아무튼, 네. 자료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컴퓨터도 어쨌거나 뭔가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그게 이제 프로그램 안에 있는 거건, 뭐 사람으로부터 입력 받는 거건, 뭔가 이렇게 재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데이터들이. 그럼 데이터들을 이렇게 넣을 때, 숫자로 넣냐, 문자로 넣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돼야 돼요. 구분이 돼야, 이제 뭐 예를 들면 숫자하고 문자를 더하거나 뭐 이런 일을 막을 수 있겠죠. 뭔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그 언어들은 뭐 C나 C++이나 이런 애들은 그 자료형이 있었어요. 자, 뭐 int 타입, 캐릭터 타입,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소수 들어간 거 그런 건 이제 플로트 타입,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큰 거 뭐 이렇게 이제 더블 타입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걔네들은 뭐 이제 컴퓨터에서 얼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다 약속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뭔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이게 숫자냐 문자냐 뭐 이런 걸 정확하게 지정을 했어야 됐고 해야 됐고,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제대로 지정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서로 다른 거를 뭐 연산하려고 하거나 하면 에러가 났어요. 컴파일이 되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프로그래밍 이게 이제 뭔가 버그나 이런 것들은 많이 줄일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 함에 있어서 뭔가 생산성에 이제 조금 이게 뭐 좀 더 쉬운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뭔가 생산해내는 데 있어서는 뭔가 효율이 좀 떨어진다라는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동적이라는 말하고 정적이라는 말이 차이가 뭐냐면, 정적은 한번 딱 그냥 정해 놓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처음 말한 것처럼 인트면 인트, 뭐 캐릭터면 캐릭터 이렇게 정해 놓는 거. 근데 반대로 동적인 거는 그때 가서 찾을게 이런 뜻인 거죠. 그때 가서 일단은 처음에 안 정해. 그냥 변수 이름만 정해갖고 뭔가 값을 넣어요. 그럼 값이 들어올 때 그때 확인하는 거죠. 아, 얘 숫자네. 그럼 넌 이제부터 숫자. 뭐 이렇게. 이게 동적으로 이제 타이핑 바꿔준다 이렇게 뭔가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언어인 거죠. 그리고 파이썬, 귀도반 로썸이 왜 만들었냐? 이게 이제 그 전에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심심해서 만들었대요. 그리고 거기 실제로 거기 이제 그 인터뷰 거기서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크리스마스 주중인데 자기는 별로 놀고 싶지 않았던, 그게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게 노는 거였나 봐요. 그러니까 친구랑 술 마시고 놀 일이 없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주중에 뭔가 취미생활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만들어 볼까 해갖고 만들기 시작한 게 파이썬인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개발자들은 아마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인생은 돈이야님 녹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 채팅을 잘 못 읽어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PHP 웹 언어 배워보고 싶은데 제가 수포자인데 배울 수 있을까요? 수학 상관없어요. 예, 수학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보면 뭔가 이렇게 프로그래머는 수학도 좀 했었어야 좀 됐어요. 그게 또 그의 어떤 역량을 판가름하는 거였고,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핵심이 되는 부분들 있죠. 이렇게 기계로 치면 어떤 부품들을 만들 때 수학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품들을 만들 때 수학이 많이 쓰이는데, 그 부품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막 오픈되어 있기 전에는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많았겠죠. 게임 같은 게 특히 심했어요. 게임은 옛날에는, 지금은 사실 툴이 되게 좋아져갖고 누구나 막 만들 수 있는데, 옛날에는 사실 게임 만드는 사람은 거의 뭐 이제 천재들만의 영역이었다고 봐도 돼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천재들이 만들어야 되는 그 부품들 있죠. 그것들은 다 이제 오픈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무료, 어떤 거는 유료. 까짓 거 유료 좀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사실 돈 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잘 널려 있고요. 이제 그런 재료들을 잘 찾아서 조립을 잘하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프로그래밍에 되게 관심이 있다, 해보고 싶다 한다면 뭐 사실 수학하고 크게 관계. 제가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지금까지 보면서 이렇게 수학 잘하시는 분 많이 못 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좀 그래요.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아마도 잘 만들면 스타가 될 수 있다는 동기부여는 했을 거다. 뭐 사실 만들 때 뭐든 동기부여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돈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동기부여가 이제 돈인 경우에는 좀 쉽지 않죠. 왜냐면 뭔가 개인이 만들어서 돈 번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확률적으로 높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남을 보여줬을 때 남이 막 좋아한다거나 뭐 이런 거, 보람을 느낀다거나, 혹은 그게 뭐 비영리로 뭔가 오픈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준다거나, 아마 이게 지금 가장 후자가 아니었을까, 이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한 게. 뭐 이걸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네, 1학년 1학기만 하고 놀다가 군대 전역하니 아무것도 모르고, 네, 공부하셔야죠.
이제부터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파이썬의 이제 다음으로 파이썬의 어떤 철학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해볼 건데요. 사실 뭐 어떤 언어든 만들 때 그 만드는 사람들이 철학은 있었을 거예요. 유튜브 이게 지금 이게 저 아프리카 TV에서만 하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파이썬의 이제 철학. 다른 언어들도 분명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철학 같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다른 언어들은 뭔가 이렇게 위키나 이런 데 뒤져보면 이렇게 철학이 어떻고 뭐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뭐 있긴 있었겠지만. 근데 이제 파이썬은 유독 뭐 어느 위키를 가도 이 철학이 나와. 그만큼 파이썬에서는 어떤 그 이 철학을 좀 내세우고 싶은 거겠죠? 또 자기의 어떤 고유한 특성, 엣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해 보면 아름다운 게 추한 것보다 낫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네. 명시적인 것이 암시적인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뭔가 봐서 딱 알아야 된다 이거죠. 막 숨어 있지 말고. 뭐 이렇게 코드가 어디 막 숨어 있어갖고 그냥 딱 봐서 안 읽히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단순함이 복잡함보다 낫다. 이것도 2번하고 비슷한 맥락이죠. 그리고 복잡함이 난해한 것보다 낫다. 이게 이제 차라리 복잡한 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그냥 코딩 계속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사이즈가 점점 커지다 보면 아무리 뭐 이렇게 안 하려고 해도 이게 복잡하다 단순하다 이거는 상대적인 거라서 상대적인 거라서 복잡한 건 없을 수가 없죠. 대신에 이게 이제 난해하지 않게 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봐서 읽을 수 있게 가자. 그러니까 이제 2, 3, 4번이 다 비슷한 맥락이고 가독성은 중요하다. 얘도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 여기 지금 5가지 철학, 그러니까 사실 철학이 더 있어요. 뭐 20개인가 있는데 그 위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5개 꼽아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다 같은 어떤 맥락 안에 있어요. 비슷한 의미라는 거죠. 어떤 비슷한 의미인데 이제 말이 이렇게 이제 좀 다르게 이제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좀 심플하게, 쉽게, 간결하게 뭐 이런 의미고요.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제 얘는 그런 게 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옛날에 펄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얘는 철학이 그거였어요. 어떤 한 가지를 함에 있어서 그걸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개가 아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당신들이 좋은 걸로 취사 선택하셔. 이건 거죠. 언뜻 들으면 이게 되게 이제 그럴듯해요. 멋있어요. 아, 그렇지. 뭐 이렇게 어떤 뭔가를 이렇게 목적지까지 가는데 길이 여러 개면 좋지.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파이썬은 그거를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런 거냐면 파이썬 입장에서는 그렇게 여럿이 가면 좋아. 그게 이제 당신 혼자 계속 그 코드 혼자서만 짤 거면은 그렇게 하셔. 당신이 다 아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사실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 어떤 걸 뭐 개발을 해서 그게 잘 될라 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사람이 혼자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죠? 잘 된다 치면 이제 그게 회사가 되고 뭐가 되고 하면은 개발자도 다른 동료들도 생기고 뭐 회사가 되고 이제 직원이 생기고 그러면 그 코드를 점점 뭔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이렇게 뭐 코드를 키우는 사람들은 계속 바뀌어요. 여러 명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고 한다고 해서 이제 어떤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렇게 짜도 되고 저렇게 짜도 되고 그런 게 막 섞여 있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또 봤을 때 어렵지 않겠냐 이거죠. 이게 뭘 하는 코드인지 보기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파이썬은 한 가지 일을 하는 길은 딱 웬만하면 한 가지가 되게. 그래서 어떤 동일한 목적을 가진 코드는 여러 사람이 그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현을 했을 때 따로따로 구현하게 해놓고 다시 이렇게 딱 모아서 봤을 때 다 비슷비슷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우리는 뭔가 이제 좀 한 길로 가게 좀 됐으면 좋겠다. 약간 요런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아까 전에 동적 타이핑이나 이런 거는 편한 쪽이기는 한데 그 편한 게 일부 들어있지만 다른 언어, 예를 들면 PHP 같은 경우는 PHP, 자바스크립트 이런 애들은 좀 자유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얘들도 보면은 뭔가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현하는 방식이 되게 제각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의 개성이 되게 많이 가미가 될 수 있거든요. 저도 사실 맨 처음에 이제 그 이전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초짜 시절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PHP로 코드가 짜져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보는데 막 다 이렇게 뭔가 제가 보기에는 엉망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뭐 왜 이렇게 돼 있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고쳐야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일하던 선배 그 개발자님이 야 그거 되게 천재 개발자가 짠 거야. 내비둬 막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나서는 뭐 이게 다 그런 이런저런 목적들이 있구나 했는데 초짜가 보기에 뭔가 당황스럽게 생긴 코드였었던 거죠. 그만큼 개성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걸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비해 이제 파이썬은 뭔가 좀 이렇게 그 제한하는 부분들은 제한을 함으로써 문법적인 거든 어떤 측면이든 좀 어느 정도 해서 뭔가 이렇게 좀 한 가지로 가게 이렇게 이제 해놓는 거죠. 자, 길게 설명했는데요. 하여튼 오늘의 목적은 사실 이렇게 주저리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코드를 좀 보여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코드를 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파이썬으로 이제 코딩을 해보려면요. 결국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에 파이썬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파이썬을 설치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툴, 이렇게 해석기, 파이썬 해석기가 컴퓨터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기를 어디서든 실행할 수 있게 경로 설정 같은 거를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런 어떤 터미널 있죠, 이런 거. 윈도우에도 있고 뭐 할 텐데 제가 좀 하도 이제 요즘 맥만 쓰고 윈도우 쓴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리고 이제 환경 설정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부분들은 사실 구글링을 하면 뭐 파이썬 설치하기 뭐 이렇게 구글링을 하면 자세한 거 많이 나오니까 직접 해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다시 구글에서 검색해서 따라해 보시면 될 거고요. 저는 최대한 빨리 넘길 수 있는 부분은 넘기면서 코딩하는 부분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이런 터미널들이 있어요. 터미널들이 있고, 저는 지금 경로가 막 이런데 이렇게 이제 유저스의 테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폴더인 거예요. 유저스의 테드가 제 폴더로 보면 여기인 거죠. 예. 여기서 뭐 이제 예를 들어 파이썬이 지금 이미 설치가 돼 있는데 파이썬을 설치해갖고 이제 지금 설치된 파이썬의 버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 2.7.13 3이어야 되는데 제가 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딴 데 들어가서 뭐 어디 뭐 예를 들어 어디로 가볼까요? 다운로드에 들어가서 다른 경로죠? 파이썬 다시 이렇게 쳐보면은 설치가 되어 있죠. 이게 이 파이썬이라는 명령어를 딱 입력할 수 있으면 되는데 파이썬을 설치해 두고 그 경로 설정을 딱 잘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경로에서건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환경이 준비가 되고 나면 이제 파이썬 문법에 맞춰서 이렇게 그 .py라는 파일에다가 파이썬 문법에 맞춰서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되고 그 프로그래밍한 결과물을 파이썬으로 실행해 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환경 설정 얘기를 해보면 간단하게만 소개드리면 자, C3님, 안녕하세요. 네. 전 스크립트 언어를 좋아하지 않게 된 게 펄의 너무 자연스러움 때문이었는데 자유스러움 때문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각 언어가 모든 언어가 사실 어떤 언어가 절대적으로 좋고 그런 거는 없어요. 예전에 이제 보면 이렇게 PHP 싫어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 좀 했었는데 다 어떤 그 목적에 맞춰서 보면 어떤 때는 이게 좋고 어떤 때는 저게 좋고 이런 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냥 그 언어들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정도로 알고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됐을 때 그 아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저울질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제 환경 설정을 해야 되는데 파이썬 깔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갖고 설치만 하면 돼요. 사실 이거 되게 쉬운데 그래도 그거 하는데 시간이 너무 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구글링, 자세한 내용은 구글링 하시면 되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어느 경로에서든 파이썬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게 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파이썬이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 이제 REPL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게 뭐 read, evaluation, 그리고 print, 뭐 loop, 이런 뜻의 이제 요 각각의 단어들의 이제 약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REPL 환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아까 전에 이런 어떤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여기서 파이썬 그냥 딱 실행을 하면 이렇게 점점점하게 프롬프트가 이렇게 뜨고요. 여기서 뭔가 파이썬 그 명령어를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AA라는 변수에다가 뭐 이런 걸 입력을 하고 AA가 보면 이런 변수가 들어있고 뭐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라인 단위로 뭔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해볼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보통 이런 공간에서 그 어떤 문법에 대한 테스트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사실 우리가 파일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짜는데 사실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뭐 이게 지금 문법에 맞나 뭐 아니면 뭐 이게 지금 이 명령어가 여기 되나 뭐 이런 거 지금 해볼 때 해볼 수 있는 공간, 이게 어떻게 보면 연습장, 놀이터, 약간 뭐 그런 공간으로 좀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살짝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RDP의 환경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고, 네. 장고라는 애가 이제 웹 서비스 만들 때, 자 여기서 지금 말이야 거창하게 웹 서비스인데 예를 들어 무슨 뭐 이제 내 홈페이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진짜 프로그래밍으로 뭐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정리를 해서 쭉 얘기해 볼 건데, 지금은 뭔가 진짜 딱 프로그래밍 언어를 직접 써서 프레임워크를 써서 뭔가 이제 내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장고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러면 파이썬은 아까 깔았죠. 근데 이제 장고라는 애로 이제 뭔가 간단한 웹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러면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 네. 파루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파이썬은 깔려 있으니까 이제 뭔가 장고를 깔아서 뭔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PIP라는 게 있고, 버추얼 env라는 게 있고, 장고 어드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다 이제 다 어떻게 보면 명령어인데, 이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게 뭐 이렇게 이제 그 파일들이 이렇게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설치가 돼야겠죠. 유틸리티들이 이제 설치가 돼야 될 텐데, 자세한 얘기, 설치와 관련된 자세한 얘기는 역시나 이제 구글링을 하셔서 이렇게 직접 해보시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구글링에서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금 결국은 장고라는 애를 우리가 깔아야 돼요. 장고라는 애를 깐다는 얘기는 뭐냐면, 장고라는 게 이제 프레임워크이고, 뭔가 이렇게 스타트 프로젝트 껍데기를 만들어줘 딱 라고 명령을 날리면 뭔가 이렇게 이미 구현되어 있는 어느 정도가 이렇게 딱 만들어져요. 그리고 거기 딱 만들어진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무슨 뭐 우리가 노고단을 갈 때 노고단을 맨 밑에서부터 쭉 올라갈 수도 있지만, 노고산 한 거의 중상단까지 버스 타고 쭉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죠. 이게 좀 얘가 좀 잘못됐는데, 네. 그런 예보다 이게 이제 이건 하여튼 프레임워크에 대한 얘기예요. 프레임워크에 대한 얘기인데, 이 프레임워크의 껍데기를 딱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선결돼야 되는 게 일단 PIP라는 게 깔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장고를 설치할 때 이 PIP라는 놈을 설치를 하거든요. 이 PIP가 뭐의 약자냐면 파이썬 이게 파이썬 뭐였다? 잠깐만요. 까먹었어요. 파이썬 PIP 인스톨링 패키지스. 네, 파이썬 뭐 요거죠. 이거 인스톨링 패키지. 이게 이제 패키지들을 파이썬에 필요한 패키지들을 인스톨 해주는 애, 설치해주는 애인 거예요. 네, 주인장님, 구글링 지금 구글링 했죠. 이 개발자들 뭐 전부 구글링이에요. 사실 뭐 머릿속에 다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보고 개발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 필요한 패키지들을 인스톨 해주는 애, 그런 애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얘를 깔아요. 얘를 깔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장고라는 애를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간에 이 버추얼 env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가상 공간인 건데,
파이썬을 깔고 이 PIP라는 애로 이제 뭔가 그 개발에 필요한 패키지들을 막 설치를 할 때 아무 설정 없이 그냥 막 하면 공용 공간, 내 컴퓨터의 공용 공간에 싹 들어가요. 근데 이제 내가 뭐 이렇게 파이썬 장고로 뭐 그냥 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는 한 놈만 하겠다. 한 서비스만 하겠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뭐 여러 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여러 개 하다 보면 그 이제 패키지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애는 옛날 걸 써야 되고 어떤 거는 요즘 걸 써야 되고 막 그럴 수 있는 거죠. 같은 걸 쓰더라도. 그러니까 버전이 옛날 것도 쓰고 이렇게 막 서로 같은 놈이라도 다른 걸 써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각 프로젝트별로 가상의 환경을 만들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래갖고 이제 요 버추얼 ENV라는 걸로 내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환경에 이제 환경으로 설정을 해 놓으면 그런 다음에 이제 PIP로 그 가상의 환경 안에서 PIP로 뭔가 이렇게 그 라이브러리들 필요한 것들을 막 인스톨을 하면 요 버추얼 ENV가 만들어 놓은 그 별도로 만들어 놓은 그 공간 거기다가 이제 막 설치를 해요. 그래갖고 거기서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른 걸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가상 환경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가상 환경 들어가서 뭐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의 뭔가 이제 이런 명령어들을 다 이제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치면 이제 장고를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전 환경은 만들어졌다 치고 장고로 뭔가 간단한 웹 서비스, 뭐 헬로월드 찍는 거, 뭐 이런 거 간단한 웹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이제 여기 지금 이거 보이시죠? 네. 컨트롤 D. 자, 일단 저는 이렇게 이제 이런 언어 저런 언어 뭐 해갖고 그 언어별로 이제 소스의 그 폴더를 이렇게 이제 별도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었고요. 이제 파이썬 소스라는 데 밑에다가 엑서사이즈 하나 만들게요. mkdir이 이렇게 이제 폴더를 만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ex1이라고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ex1이라는 게 있죠. 그럼 이제 ex1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지금 아무것도 없죠. ls라는 명령어는 지금 요 폴더 안에 무슨 파일이 있냐인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C3님 정말 오늘도 많이 배우네요. 네, 감사합니다. 뿌듯합니다. 여기다가 일단 간단하게 아까 전에 파이썬 그냥 치면 이렇게 REPL 환경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EX1을 만들었으면 사실 여기서 바로 뭔가 파일을 이렇게 VI라는 명령으로 여기서 바로 이제 해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이 경로가 결국은 파이썬에 여기서 EX1 요거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솔직히 메모장 같은 거에다 쓴 다음에 막 저장해도 되고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뭘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래밍을 할 때 뭔가 부가적인 어떤 일들을 이제 도와주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간 그런 에디터에 그런 기능들이 막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뭔가 통합 개발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거죠. 이렇게 이제 뭔가 개발할 때 편하게 해주는 에디터들, 예, 그런 걸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거를 이제 쓸 건데,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 보면 이렇게 요거 서브라임 텍스트라는 에디터를 써요. 여기서 이제 오픈 해가지고 파이썬의 ex1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여기에 지금 이제 파일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한번 간단하게 여기다가 뭐 test.py 파이썬 파일은 .py라는 걸로 구분해요. php는 .php였고 자바는 그렇죠. .java였어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죠. 이제 파이썬이니까 프린트 헬로월드 참 좋아해요, 그죠? 이렇게 이제 요 프로그램을 짜고 test.py라는 데다 짰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test.py라고 있죠? 요거를 이렇게 test.py 이렇게 실행할 놈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파이썬 하고 test.py라는 애를 실행시켜줘 라고 하면
이렇게 프린트 헬로 월드라는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이왕지사 이렇게 한 김에 뭔가 프로그램을 여기 간단한 거 한번 짜볼게요. PHP하고 얘기를 한 김에 PHP하고 파이썬하고 뭔가 이렇게 문법의 차이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어떤 걸로 하냐면 예를 들어 이제 여기다가 하나를 더 만들죠. new 파일 해가지고 test.php. 자, test.py는 파이썬 파일이고 test.php는 PHP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PHP는 문법이 이렇게 PHP라는 박스에 이걸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뭔가를 찍을 때 echo를 써요. 그래갖고 얘는 사실 끝에 줄넘김을 좀 넣어줘야 되죠. 이렇게 끝에 이렇게 세미콜론 붙이고요. 그리고 저는 제 컴퓨터에는 파이썬도 깔려있지만 당연히 PHP도 이렇게 버전을 보면은 7.2.6이라고 되어 있죠. PHP도 깔려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PHP 하고 지금 방금 test.php 있죠. 똑같아요. 비슷하죠.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는 뭔가 하나만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나머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비슷해요. 문법 다르고 라이브러리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갖다 쓰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조립을 어떻게 하냐 이런 거나 조금 다르지. 네. 그럼 이렇게 이제 파이썬이었고 얘는 이제 PHP죠. 실행하면 당연히 헬로 월드가 찍혀요. 요게 너무 간단했죠? 그러면 이제 조금 복잡하게 뭘 해볼까요? 헬로 월드라는 걸 글자별로 변수에 담았다가 글자별로 찍는 거예요. 글자별로 찍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if문하고 이렇게 조건문하고 for문, 반복문하고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걸로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서 그 텍스트라는 이거 변수 이름이에요. 변수 이름. 여기다가 무슨 뭐 스트링 뭐 이런 거 안 달죠. 동적 타이핑이기 때문에 그래요. 텍스트 해갖고 이렇게 헬로 월드라는 놈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for 해가지고 가로 같은 거 안 쳐요. 얘는 텍스트를 이제 글자별로 하나씩 갈 건데 인덱스를 하나 찍고 여기에 이제 뭔가 숫자가 이렇게 쭉 나와야 되는데 한 글자 한 글자 찍으려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요 개수만큼 반복이 돼야 되니까 range 해가지고 0부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반복을 해라. 요 개수만큼, 요 숫자 개수만큼 0부터 해갖고 반복을 하면서 거기 i에 담아라 해가지고 요걸 프린트로 텍스트에서 i번째에 있는 글자를 찍어 라고 하고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왜 이럴까요? 짠!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 글자씩 이렇게 찍은 거예요. 자, 그럼 이 if문도 한번 넣어볼게요. if문을 넣어보려면, 좋아. 여기에, L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뭔가 이렇게 표시를 따로 해주는 방식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찍기는 찍을 건데, 만약에 텍스트, 이 글자가 L이면, 프린트, 해갖고, 이것은 L이네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해갖고 여기다가 이제 요 부분에 이제 뭐가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제 얘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요 조건에 만족하면 얘를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까처럼 이렇게 찍어주세요 라고 하고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보이죠? HELLO, WORLD 막 이렇게 쓰는데 이 중에서 L일 때만 this is L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반복문과 조건문이 적절하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파이썬으로 썼을 때 프로그램이 요래요. 그러면 요 제가 또 가리고 있었어요.
자, 파이썬으로 썼을 때 코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코드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PHP에도 똑같은 거 한번 해볼게요. PHP에도 똑같은 거 하면 텍스트라는 변수에 헬로 월드를 써요. 변수에 담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을 도는데 여기는 가로를 치죠. 그리고 0부터 시작을 해서 카운트 해갖고 요거 아니다. 헷갈렸어. 스트링이니까 해갖고 텍스트만큼 해서 1씩 더해주세요 해갖고 이제 반복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이렇게 중괄호, 요게 이제 C 스타일이에요. 파이썬도 이제 C 가지고 이제 만든 애라 이게 C의 어떤 문법적 스타일을 좀 많이 따라요. 자, 해갖고 이제 출력을 할 건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if문도 이렇게 가로가 있죠. 그래서 txt의 i가 아까처럼, 근데 얘는 지금 보면 이렇게 이게 지금 같냐 틀리냐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l이면 여기는 찍는 게 echo였죠. echo txt i 하고 얘는 좀 이제 줄넘김을 좀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echo 얘가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죠. 하고 얘는 여기서 this is L 딱 이렇게 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php test.php 똑같죠? 네, 되고 있죠. L일 때 여기 표시가 돼요. 자, 그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게 파이썬이고요. 요게 PHP예요. 이게 이제 파이썬이 좀 더 뭔가 이렇게 이제 인간의 언어에 좀 더 가깝게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요. 이게 좀 이렇게 쓸데없다 싶은 이런 어떤 이 중괄호나 이런 거를 과감하게 빼버리고 대신에 이제 이렇게 뭔가에 속해 있는 이게 if 안에 들어간 문장이다 이런 거를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뭘로 하냐면 요 인덴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요 들여쓰기 있죠. 들여쓰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걸 구분을 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 요 들여쓰기가 되게 중요해요. 요 PHP나 이런 애들은 사실 눈에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에러가 나진 않거든요.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에러가 나진 않는데 얘는 이렇게 해놓으면 에러가 나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고 지금 둘 다 바꿔놨죠. PHP는 당연히 돼요. 근데 파이썬은 에러가 나요. 네. 여기 써있죠. 인덴테이션 에러라고 써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다르죠. 네. 얘는 이게 중괄호 같은 거, 가로 같은 거 다 빼는 대신에 이런 규칙을 정해놓은 거죠. 자, 대충 문법 이해되시죠? 여기 지금 조건문도 있고요. 그리고 반복문도 있어요. 프로그래밍 솔직히 별거 없어요. 다 이렇게 보면 무슨 조건, if l, if s, if s 하고 for loop로 이렇게 뭐 반복시키면서 뭔가를 짜고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쪼개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제 모듈화하고 이렇게 이제 클래스로 구분을 하던 뭐 이렇게 모듈화 한 다음에 잘 갖다가 쓰게 이렇게 연결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이야 이렇게 이게 그냥 이렇게 이게 짧은 스니팟이지만 결국은 이런 애들이 점점 더 커가지고 이제 어떤 큰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네. 네, C3님 들여쓰기. 네, 그렇죠. 이게 파이썬은 들여쓰기, 인덴테이션이라고 해요. 요걸로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장고를 아주 잠깐 해야 되겠네요. 좀 너무 오래 끌었어요, 시간을. 자, 그러면 이제 장고 해볼게요. 장고. 일단 여기서 자, 지금 이제 다 지우고 요 EX1이라는 요 이제 폴더 디렉토리 안에서 이제 장고로 이제 웹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그 한 세트를 한번 여기다 이제 넣어 볼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 잠깐 여기를 볼까요? 일단은 PIP라는 거, 저는 PIP라는 이거 아니죠.
PIP라는 게 이제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저는 PIP가 여기 설치되어 있나 아니냐 이렇게 볼 때는 항상 이렇게 빼기 버전 써보면 이제 되거든요.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9.0.1 버전. 아, 되게 옛날 버전인데 되게 창피하네요. 네. 아무튼 요게 이제 좀 깔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관종 이호님, 파이썬은 아이들, 서브라임 텍스트, 파이참 중에선 입문자에게 어떤 게 더 좋은가요? 아, 지금 에디터 말씀하시는 거구나. 사실 에디터는 이게 그냥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라 뭔가 많이, 그러니까 이거는 프레임워크도 복잡한 프레임워크하고 좀 심플한 그러니까 무거운 프레임워크하고 가벼운 프레임워크 그 차이하고 비슷한데 에디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많이 해주는 거는 결국 공부를 좀 해야 돼요. 하면서 자꾸 이렇게 뭐 알아야 잘 써. 대신에 서브라임 텍스트 같은 거는 사실 되게 간결하거든요. 뭐가 사실 많이 해주는 게 그렇게 애초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뭘 이제 그 기능들을 이렇게 부가적으로 플러그인 형태로 이제 붙이고 하면서 뭘 이렇게 이제 하는 형태인데 그냥 뭔가 어려운 거 없이 그냥 간단하게 진짜 메모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쉽게 하고 싶다 하면은 사실 서브라임 텍스트도 괜찮고요. VI라는 것도 있고요. 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다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9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빨리 장고를 빨리 보여주세요. 지금 오늘 사실 주요 목적이 이거였는데 지금 뭐 딴소리 계속 하다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순서대로 갈게요. 전 PIP 지금 깔려 있고요. 버추얼 ENV도 이제 지금 깔려는 있어요. PIP 깔면 사실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상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가상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장고 프로젝트를 생성할 폴더를 이제 여기서 제가 정리해놨죠. MK 이건 이미 했어요. 그럼 이제 가상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요 과정을 할 거예요. 요거를 제가 여기 지금 EX1 지금 현재 위치가 파이썬 소스 EX1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위치거든요. 여기서 파이썬 3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요. 가상 환경을. 이게 제가 파이썬 3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 파이썬도 깔려 있고요. 아이쿠. 파이썬도 깔려 있고 파이썬 3도 깔려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빼먹었었는데 파이썬이 지금 2점대 버전하고 3점대 버전하고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식한 말로 파이썬 3점대에서 또 꺼져. 하여튼간 사무실이 쓸데없이 똑똑해요. 3점대에서 2점대를 하위 호환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이썬 2점대에 맞춰서 막 프로그래밍을 해놨는데 파이썬 3점대 해석기가 그냥 돌리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어쩌다 보니까 지금 두 개를 다 깔아놓은 상황이에요. 아무튼 근데 지금 가상 환경은 최신으로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파이썬 3로 실행을 하면 파이썬 3가 이제 이 가상 환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만들어져요, 가상 환경이.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면 여기 VENV라는 애가 생겼어요. 이 VENV라는 애 안에 뭔가 이게 몽탱이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 막 파이썬 명령도 들어가 있고, 이제 설치할 뭐 패키지들도 들어가 있고, 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상 환경으로 제가 아싸리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코딩하는 이 환경을 가상 환경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이렇게. 이것도 이제 보여드리고, 이걸로 액티베이트를 딱 시켜주면, 여기 앞에 VENV라는 게 생겼죠? 뭔가 표시를 해주는 거죠. 너 이제 VENV라는 애의 그 가상 환경